안녕하세요. 2022년 8월 9일 저녁 단백주린이의 탐구생활 16번째 최근 주가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요 계산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했던 건데요. 일단 보시면 이제 요게 아마 S&P 500 지수일 거예요. S&P 500 지수 최하단일 때랑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한 479포인트 올라서 한 13% 올랐고, 요거는 나스닥 지수 최저에서 18% 올랐고,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요거 이제 코스닥 최저에서 117 올라서 금요일 기준입니다. 16% 정도 올랐고,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코스피 2292 최저 바닥에서 한 8% 올랐고, 이제 이게 오늘자로 보면은 이제 거의 이렇게 여기가 이제 7월 4일이네요. 요거는 7월 6일인가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, 요거 최종 그게 아니라 이제 최하로 내려갔을 때 여기 꼬리가 길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정도면 대충 뭐 바닥을 찍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, 그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. 이 뭐 증권 관련 방송에서도 그냥 이게 그림상으로 보면은 바닥 찍은 것 같은데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13일이, 요거는 대개 다 이제 7월 중에 이제 뭐 7월 여기 4일부터 해가지고 뭐 좀 약간 시차가 있는데 하여튼 거의 뭐 7월 중에 이제 다 바닥을 찍은 거고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13일부터 8월 9일까지 57%, 이게 뭐 자랑은 아니고 57% 올랐는데도 워낙 요 까먹은 게 많아서 본 적 조금 넘었어요. 여기 이제 뭐 퍼센티지가 많은 거는 이제 제가 조금 공격적으로 해서 주식담보대출 해가지고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키니까 이게 이제 뭐 다른 거보다 뭐 3배 정도 나오는 게 맞는 거고요. 하여튼 바닥을 찍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얘기를 안 하시네요, 다들. 요거는 이제 45.3조. 이게 국민연금 스마트폰으로 이제 모바일로 들어가서 보면 기금 운영전화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는데요. 2022년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45조 깨먹었다. 그 다음에 이제 뭐 워런 버핏으로 검색해 보면 2분기 57조. 뭐 이것도 저기 뭐 도박판이다. 저 동감에서 요거까지도 같이 캡처했는데 요거만 안 올리고, 하여튼 투자의 달인도 57조 날려먹고, 국민연금도 5월 달까지 집계로 45조 날려먹고, 그 다음에 우리의 손정희 회장님도 검색해 보니까 뭐 기사 내용인데 뭐 30조. 그리고 앞에 1분기에도 한 11조 몇천억이어가지고 그것도 한 10몇 조 돼요. 하여튼 6개로 해서 뭐 40조 이상 된 것 같은데, 그래갖고 이제 알리바바 주식 팔고, 그 다음에 우버 주식 남은 것도 팔고, 뭐 이것저것 막 매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처분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는 왜 이렇게 그 저기 7월달까지 좀 갖고 있었으면 다시 반등도 있었을 텐데, 하여튼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, 이게 폭락할 때 그 장유 흐름상 계속 팔아버리면 이게 연쇄 붕괴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하여튼 이런 뭐 연금이나 큰 돈 움직이면은 뭐 자기네 말로 6.76% 수익이었다고 그러는데 누적으로 21년까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게 경기 반등이라는 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이제 저기 김영익 교수님의 경제스쿨에서参고라고 해가지고 적어 봤는데, 일단은 이제 미국에서는 고물가니까 고금리를 한다.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는 뭐 이제 고금리 뭐 자이언트 스텝이니 뭐 빅스텝, 자이언트 스텝, 그다음에 뭐 전보 스텝 1%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금리를 가격하게 올리는 척하고, 그 다음에 우리도 금리를 따라 미국처럼 따라 안 올리면 이제 뭐 달러 유출이 되고 하니까, 그러면 더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, 그 다음에 또 환율도 계속 더 높아지니까, 따라서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. 근데 이제 금리를 올린다는 게 전번에 제가 뭐 채권이랑 주식 가격 산정할 때도 말씀드렸지만, 금리가 올라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
주식도 금리가 올라가면 뭐 성장률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서 그 채권만큼은 아니지만 주가도 가격이 떨어지거든.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나 가게 같은 경우 뭐 돈을 쌓아놓고 있는 기업이나 돈을 쌓아놓고 있는 가게도 있지만 이 돈을 빌리는 가게와 기업은 이 금리 이자내야 되니까 소비가 위축되거든요. 그래서 뭐 돈 빌리는 사람은 또 다수지지 않습니까? 돈 빌려주는 사람은 소수고.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경제 위축으로, 경기 위축으로 갈 수 있는 요인인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때문에 고금리를 한다. 이렇게 하거든요. 왜 그럴까요? 근데 중국은 보시면 버텨요. 금리를 안 올려요. 물론 이제 미 연준 금리보다는 낮지만 이거는 뭐 그 당시에도 그 저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터키는 이거보다 더 높은데 안 낮춰가지고 지금 외화 유출이 심하잖아요. 그러니까는 뭐 그 단순하게 국가 간 기준금리를만 따진 문제는 아니고 이제 트렌드인데 영국 같은 경우는 0%에서 이제 버티다가 5% 올렸잖아요. 여기는 오히려 도리어 내렸거든요. 왜 그럴까요? 중국 같은 경우 지금 부동산 쪽에 지금 뭐 몇백만 채가 문제가 있고 부동산 기업들도 문제가 있고 뭐 건물이 짓다 말고 이런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 업체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면 버텨낼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는 자기네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그 안 올리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했냐면 그 뭐 중국도 우리랑 마찬가지로 자기네 나라에서도 석유 나지만 이 석유 결제를 위안화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. 이거 뭐 2020년 3월 이러는데, 그 다음에 뭐 여기 파키스탄 많이 지원해주고, 여기 보면 뭐 이 중국이랑 이거 인도양 거치지 않고, 밑에 여기 옆에 인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란이랑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가스관도 가져올 수도 있고, 요 항구에서 인도 쪽 거치지 않고 돌리지 않고 이렇게 최단 경로로 또 파이프라인을 하고 있잖아요. 이런 거 결제는 위안화로 하니까 뭐 저기 뭐냐 달러 유출되더라도 여기 위안화 결제하면 이거는 석유 결제하면 안 나가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대응 조치를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나 정치권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. 무슨 생각인지. 예, 일단은 그 고금리 압박은 경제를 후퇴시키거든요. 꼭 그거를 미국 금리 따라가는 게 많이 답인가? 다른 답은 생각해 볼 수 없는 건가? 좀 달리 좀 생각하는 마인드도 가졌으면 합니다. 물론 이게 이제 달러 패권에 개기는 거다 이러면서 이제 중국이나 되니까 하지 뭐 이런 식의 말씀도 할 수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달러를 따라가야 될까요? 달러 근원에서 살아야 될까요?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이제 그 김영익의 경제스쿨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런 3고가 상태이고 고환율까지 그 다음에 7월 이후에 피크아웃이 된다. 뭐가 피크아웃이 되냐? 금리를 올려야만 하는 물가가 가라앉을 것이다. 이런 얘기죠. 이제 그 내용 중에 보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실질 GDP, 잠재 GDP 12% 떨어졌다. 전 명목 GDP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그렇고요.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 4월 제가 살펴본 것 중에 그 4월 수출입 동향 보면 그 원유 수입량은 97%가 늘어요. 금액 기준이죠. 그 다음에 이제 원유를 정제하거나 뭐 가공을 해서 그 해외 수출하면 석유류 제품이 되죠. 원유 수입량은 97%가 늘고 석유류 제품량은 93%가 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. 그건 뭐냐면은 그만큼 뭐 우리가 93%의 원유를 더 가져오고 그다음에 그걸 가공해서 93%의 이제 그러니까 90%의 원유를 가져와서 93%의 석유류 제품을 수출한 거냐? 아니죠. 그냥 가격이 오르니까 원유 가격이 오르니까 금액상으로 는 거지 실제 양은 별 차이가 없었을 겁니다. 뭐 코로나 중인데 무슨 뭐 사용량이 더 늘었겠습니까?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실제라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물가 안정을 위해서 경기를 침체시켜야 된다. 왜냐하면 이제 그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를 일으켜서 수요를 줄인다는 거죠.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리 등 그 경기를 대표하는 지수는 구리부터 해가지고 가격이 지금 많이 빠져서 이제는 이제 그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아도 될 거다. 채권 가격 떨어뜨리고 주가 떨어뜨리는 금리를 더 이상 이제 그 상승 여력을 좀 줄일 수 있다. 뭐 이런 얘기죠.
그런데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, 이제 뭐 적정 통화량이라는 게 PCO의 화폐 수량설이라는 게 이제 그게 뭐냐면, 이제 적정 통화량은 GDP, 실질, 명목이 아닌 실질, GDP 성장률이랑 물가 상승률에서 뭐 이 통화 속도를 뺀 정도가 적정한데,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적정 통화율보다 30%를 많이 풀었다 이거죠. 그리고 마이너스 1%, 올해 들어서 이제 그 1% 줄였다는데, 이거 저기 뭐냐, 물가 잡으려면 30% 풀었으니까 30%그 줄이면 될 텐데 깨작거리는 거죠. 이게 뭐냐, 그 금리를 올려서라도 경기를 후퇴시켜서라도 그 저기 뭐냐, 그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, 이게 지금 돈은 못 줄인다 이거죠. 금리만 올리고. 이거는 뭐냐면 지금 그 미국 경기 자체가 아까 그 실질 GDP도 떨어지고, 지금 최근 2분기 연속도 뭐 이건 뭐 몇십 년 만이라는데, 그거는 이제 실질도 아니고 명목 GDP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. 명목 GDP가 떨어지는 건 뭐냐면, 실제로는 이제 실질적으로 11%까지 아까 빠진다고 했잖아요. 그만큼 미국 경기가 안 좋다는 거죠. 그럼 미국 경기가 안 좋으면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든, 아니면 부품을 중국에 수출해서 중국이 또 미국에 수출하든, 베트남에 또 부품 보내서 그걸 갖고 베트남에서 미국에 수출하든, 결국 소비를 글로벌하게 하는 데가 미국인데, 이 미국의 글로벌한 소비 행태가 달러 주고 종이 주고 소비하는 형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느냐. 그 다음에 이거 뭐 물가 잡겠다고 고금리 하는 게 잘못하면 교과서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, 이런 여러 불경기 이슈와 그 위험성, 관리가 잘못됐을 때 위험성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바닥이라고, 분명히 숫자상으로는 치고 올라가는데 바닥이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. 현재 상황은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저기 뭐냐, 어, 어떻게 이제 해야 되냐. 그럼 주식을 다 팔고 그 저기 접어야 되냐. 글쎄, 근데 그거는 좀 이제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른데, 저는 현재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지금 뭐 7월 이후에 계속 순매수로 들어오지 않습니까?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주식을 좀 더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제가 7월 22일 날 묻주라고 했었는데, 저 종목 소개를 했었는데, 당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했었죠. 근데 이제 제가 이 네 종목을 다 갖고 있습니다. 지분을 주식을 갖고 있는데, 그 중에 이제 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했냐, 이게 이제 오늘자거든요. 49,000원에서 한 2만원 정도 올랐어요. 그 다음에 뭐 LIG 넥스원도 15,000원 정도 올랐잖아요. 한국항공우주도 무주 포로 제가 했죠. 근데 이것도 역시 뭐 그 당시 1600원 올랐는데, 이것도 지금 뭐 오늘 5,000원, 어제 4,000원 올랐다가 이제 오늘 5,000원 빠졌는데, 그래도 이제 그 당시 22일보다는 이제 올랐단 말이죠. 이거 왜 추천을 했냐? 앞으로 더 잘 될 거기 때문에. 그러니까 이제 그 바닥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, 그리고 이제 주식을 사는 거에 대해서 위험성은 있지만, 그래도 될 회사들은 된다.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주식 종목을 선정하는데 좀 신중했으면 좋겠어요. 물론 저는 이렇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본전을 찾는데, 뭐 이거 말고도 이제 요새 뭐 유명한 태조 이방원, 태양광, 그 다음에 조선, 그 다음에 2차 전지, 그 다음에 방산주, 그 다음에 그 원전,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갖고 있어요. 그것도 좀 많이 샀고.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씩 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하여튼, 어찌됐든 될 거는 된다. 이런 마인드로 좀 종목 선정에 신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뭐, 요거는 6월 13일 날 그 BPS 개념 설명하면서 예로 이제 LG화학을 들었는데, 당시가 이제 6월 13일인데 이게 월요일 새벽이어갖고 금요일 날 6월 10일 금요일 날 기준으로 해서 58만 원이었던 게 이제 오늘 여기 67만 원이 됐거든요. 요쯤에서 요걸 시작을 했는데, 여기 빠졌다가 49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올라간다고요. 그러니까는 이제
그 빠지는 거는 아마 좀 뭐 그래도 좀 많이 빠졌었네요. 아직 9만 원 정도 빠졌 8만 7천 원 정도, 8만 6천 원 정도 빠졌던 것 같은데 그 되는 주식은 올라간다 이거죠. 그래서 이제 종목 선정에 신중하셔서 그 버시는 투자하시길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